할머니, 안 돼. 멈춰. 자네는 살아야 해. 전파상 뒤편 전신주 위에 한 청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얼음 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26, 전기기능사 수습생 이도윤. 그의 발 아래에서는 72살 전파상 할아버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뻗고 있었죠. 끊어진 배선에서 불꽃이 튀고 타는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금 이 레버를 올리면 할아버지는 삽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국가기능장 시험장까지 남은 시간, 딱 1시간. 3년을 버틴 그의 꿈이 눈 위에 버려진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릴 것인가? 내 미래를 살릴 것인가?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절연 테이프로 감은 배선을 더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단기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찰칵. 그 순간 삼복도로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사실은 한국전력의 역사를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부산 삼복도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이도윤은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26, 전기기능사 수습생. 그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손은 이미 동상 직전이었지만 장갑을 낄 여유는 없었다. 오늘 현장은 해운대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새벽 6시 반까지 도착해야 했다. 다가구 주택 2층,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 그곳이 도윤의 전부였다. 부모는 그가 12살 때 이혼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어머니는 재혼의 대구로 떠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공사 현장을 전전했다. 도윤아, 오늘도 일찍 나가냐? 계단 아래에서 옆집 할머니가 물었다. 예,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젊은 것이 고생이 많구나. 아침은 먹고 가거라.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먹을게요. 거짓말이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골목을 걷는데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남일 전파상.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부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저 전파상은 6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인은 남현식, 올해 72. 가족도 없이 혼자 가게를 지키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라디오가 또 고장 났다니까요. 제대로 고쳐주세요. 가게 앞에서 중년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품이 없어서. 요즘은 다들 새 걸 사시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남현식 할아버지였다. 에휴, 답답해. 그럼 새 거 파시든가. 여자는 투덜거리며 돌아섰다.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에서 할아버지가 작업대에 앉아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구부정한 등, 흰 머리,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손. 저 나이에도 혼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남의 인생을 동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자신도 지금 이 순간을 버티기 바빴으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핸드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확인했다. 배경화면에는 국가기능장 시험 D-47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국가기능장, 전기 분야 최고 자격증, 합격하면 대기업 입사는 물론이고 독립해서 업체를 차릴 수도 있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도윤은 지난 3년간 현장 일을 하면서도 매일 밤 4시간씩 공부했다. 이번엔 꼭 붙는다. 꼭. 버스가 도착했다. 차창 밖으로 삼복도로 풍경이 흘러갔다. 낡은 집들, 가파른 계단, 좁은 골목.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하지만 도윤에게는 고향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인부들이 모여 있었다. 이수습 왔냐? 오늘 지하 배전실 배선 작업, 넌 보조 들어와.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전선을 연결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저녁 6시 퇴근길. 다시 삼복도로로 돌아왔다. 하늘은 이미 깜깜했다. 집으로 가는 길, 다시 남일 전파상 앞을 지나쳤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다. 여전히 작업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계셨다. 혼자. 도윤은 문득 생각했다. 저 할아버지는 뭘 위해 저렇게 사시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남의 인생을 궁금해할 때가 아니었다.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게 먼저였다.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였다. 책상 위에는 전기 이론서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밤 12시까지 공부해야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기상청 알림이었다. 내일 새벽 부산 지역 대설특보 예상. 도윤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4시. 도윤은 잠에서 깼다. 아니, 깬 게 아니라 추위에 떨며 눈을 뜬 것이었다. 뭐야? 왜 이렇게 추워? 난방이 꺼져 있었다. 아니, 전기가 나갔다. 창문을 열자 눈이 쏟아져 들어왔다. 헉! 삼복도로 전체가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부산에서 이런 폭설은 10년 만이었다. 가로등도 모두 꺼져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핸드폰을 켰다. 배터리 15%. 긴급 재난 문자가 연달아 떠올랐다. 부산 전역 대설경보. 외출 자제 바람. 삼복도로 일대 전력 공급 중단. 복구 시간 미정. 도윤은 서둘러 옷을 껴입었다. 현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아마 오늘 공사는 중단될 것이다. 그럼 집에서 공부나 해야지. 하지만 전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있었다. 할머니, 위험해요. 도윤은 급히 뛰어나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아이고, 고맙다, 도윤아. 이 눈이 웬 눈이냐? 집안에 계세요. 제가 근처 슈퍼 가서 물이랑 라면 좀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라. 골목길은 이미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가득했다. 발을 뗄 때마다 푹푹 빠졌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슈퍼에 도착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전기가 나가서 영업을 못하는구나. 돌아가는 길, 남일 전파상 앞을 지나쳤다. 가게 불도 꺼져 있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가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입구 계단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도윤은 달려갔다. 남현식이었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남현식이 가늘게 눈을 떴다. 저예요. 이 동네 사는 이도윤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집, 안, 축전지.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도윤은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악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커다란 축전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과열이었다. 저대로 두면 폭발할 수도 있었다. 이런, 도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작업대 아래 전원 차단기를 찾아내렸다. 하지만 이미 전기가 나간 상태. 축전지는 자체 전력으로 계속 과부하 상태였다. 배선을 끊어야 해. 공구함을 뒤져 절연장갑과 펜치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수습생 신분으로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후. 심호흡을 하고 축전지 배선에 펜치를 댔다. 찰칵. 순간 불꽃이 튀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성공했다. 연기가 멈췄다. 다시 밖으로 나갔다. 할아버지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옮겼다. 낡은 소파에 눕혔다. 할아버지, 119 불러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젠장. 배터리도 이제 5%. 창밖을 보니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삼복도로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남현식이 힘없이 말했다. 집, 뒤쪽, 보일러, 보일러요? 전기, 배선, 끊어졌어. 도윤은 이해했다. 할아버지는 정전 때문에 난방이 끊기자 밖으로 나와 배선을 확인하려다 쓰러진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고쳐드릴게요. 꼭 고쳐드릴게요. 안 돼. 위험해. 젊은이가. 괜찮습니다. 저 전기 기능사 수습생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수습생에게 이런 작업은 절대 허가되지 않는다. 자칫 감전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일어섰다.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할아버지. 혼자 60년을 버텨온 외로운 노인.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 도윤은 눈보라를 뚫고 가게 뒤쪽으로 향했다. 낡은 전신주와 변압기가 보였다. 그리고 엉망으로 끊어진 배선들. 손전등을 켰다. 배터리 3%. 제발. 조금만 버텨줘. 칼바람이 불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윤은 공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시작했다. 전신주 아래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선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배터리는 이제 1%. 이 배선을 여기 연결하고 차단기를 올리면 중얼거리며 작업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질 듯 아팠다. 영하 10도의 날씨,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금속을 만지는 건 고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저 안에서 얼어 죽고 있어. 펜치로 끊어진 전선을 연결했다. 순간 불꽃이 튀었다. 으악! 도윤은 뒤로 넘어졌다. 손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젠장! 아직 전류가 살아있었어. 일어나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절연 테이프로 감싸며 하나하나 연결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발목까지 쌓인 눈 속에서 도윤은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이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손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안 돼. 완전한 암흑. 도윤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조금만 더. 마지막 배선을 연결했다. 이제 변압기 차단기를 올리면 끝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변압기는 전신주 위 3미터 높이에 있었다. 올라가야 했다. 미친 짓이야. 전신주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도윤은 전신주를 붙잡았다. 나무 기둥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미끄러웠다. 하나, 둘, 셋. 발을 딛고 올라갔다. 삐걱. 전신주가 흔들렸다. 오래된 기둥, 눈의 무게, 그리고 도윤의 체중까지. 제발, 버텨줘. 한 발, 또 한 발. 2미터 높이까지 올라갔다. 손이 미끄러졌다. 으악! 몸이 기울었다. 순간적으로 전신주를 끌어안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후, 후. 다시 올라갔다. 드디어 변압기에 손이 닿았다. 차단기 레버가 보였다. 내려가 있었다. 이걸 올리면 전기가 들어와. 하지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감전되면 끝이야.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때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고개를 돌리니 남현식 할아버지가 가게 문에 기대 서 있었다. 비틀거리며 간신히 버티면서 할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그만 내려와. 위험해.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돼. 내가 다치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노인은 60년 동안 혼자였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전기 기능사 수습생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살리는 게 더 급하잖습니까? 도윤은 차단기에 손을 뻗었다. 라이터 불빛 아래 레버가 보였다. 제발, 제발. 레버를 위로 올렸다. 찰칵.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전파상 안에 불이 켜졌다. 가로등이 다시 살아났다. 골목 전체에 빛이 돌아왔다. 성공이다. 도윤은 환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삐걱 우드득 전신주가 기울었다. 눈의 무게와 오래된 균열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으악! 도윤의 몸이 공중으로 떨어졌다. 젊은이.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쿵! 눈더미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깊게 쌓인 눈이 충격을 흡수했다. 으윽!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둘은 함께 전파상 안으로 들어갔다. 난방이 돌아왔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고맙네. 정말 고맙네. 별 말씀을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나?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시 불이 켜진 삼복도로.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 안 돼. 왜 그런가? 오늘 국가기능장 실기 시험이에요. 7시까지 시험장에 가야 하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가면 늦지 않나? 늦었어요. 이미.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3년을 준비한 시험. 1년에 한 번뿐인 기회. 그 모든 게 이 순간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현장 팀장과 직장 사수였다.
문자도 쌓여 있었다. 이도윤, 시험장 어디야? 연락 안 되네. 야, 시험 시작했다. 너 불합격 처리됐어. 무슨 일 있냐? 전화 좀 받아라. 도윤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불합격. 3년을 준비한 국가기능장 시험.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후. 한숨이 절로 나왔다. 후회되는가? 아니, 후회는 없었다. 사람을 살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아팠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문자가 또 왔다. 이도윤, 내일 현장 나와. 팀장님이 화나셨어. 각오해. 직장 사수 김태수였다. 도윤은 답장을 보냈다. 형,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곰팡이 핀 천장, 금간 벽지.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오전, 도윤은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팀장과 사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윤.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예. 시험 못 봤다며?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야? 도윤은 말했다. 폭설, 정전, 쓰러진 할아버지, 그리고 정기복구. 하지만 팀장은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신주에 올라갔다고? 예. 미쳤나? 넌 수습생이야. 수습생이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면 어떡해. 하지만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119에 신고하지. 내가 왜 나서?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도윤, 너 착한 건 알아. 근데 말이야,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안전이야. 규칙이야.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시험은 내년에 다시 봐. 내년. 또 1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 수습, 나 좀 봐. 사수 김태수가 밖으로 불렀다. 밖에 나가자 김태수가 담배를 꺼냈다. 형? 야, 이도윤. 김태수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너 진짜 대단하긴 한데 아깝다. 예. 사람 구한 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근데 내 인생은 3년 공부한 게 날아갔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너 지금 26이야. 기능장 못 따면 계속 수습생이야. 언제까지 월 200만 원 받으며 살 거야? 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착한 건 좋은데 내 미래도 생각해야지. 김태수가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도 잘했어. 진짜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점심시간 도윤은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삼복도로로 올라갔다. 동네 어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 살린 건 정말 대단하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애가 어딨어. 맞아.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본인 인생도 있을 텐데. 도윤은 그냥 지나쳤다. 사람들은 자신을 나무라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더 마음이 무거웠다. 나 잘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일 전파상 앞을 지났다. 할아버지가 가게 앞을 쓸고 계셨다. 아, 젊은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날은 정말 고마웠네. 덕분에 살았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못 봤다며? 내가 들었네. 도윤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보면 되죠. 할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도윤을 오래 바라봤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인사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잠금화면 배경, 국가기능장 시험.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배경화면을 바꿨다. 검은색 화면. 아무것도 없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산복도로가 보였다. 낡은 집들,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따뜻한 사람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나는 잘못 선택하지 않았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도윤 씨 맞으십니까? 저는 부산일보 기자 박민수라고 합니다. 예. 혹시 며칠 전 산복도로에서 남현식 어르신 구조하신 분 맞으시죠? 도윤은 당황했다. 아, 예, 맞는데요. 그게 어떻게?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사실 남현식 어르신에 대해 큰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기사요? 예. 남현식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냥 전파상 주인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기자가 웃었다. 이도윤 씨, 당신은 엄청난 분을 구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엄청난 분? 남현식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니 전파상 불이 켜져 있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혼자 작업대에 앉아 계셨다. 대체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도윤은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윤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신문 한 부 주세요. 여기요. 부산일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일면 톱기사. 한국 최초 정기장인 남현식, 60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 사진도 실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남현식.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변전소 앞에 서 있는 모습.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남현식 72은 1970년대 한국 전력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불과 25살의 나이에 울산 공업단지 전력망 설계에 참여했으며 당시 외국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고압 송전 문제를 독학으로 풀어냈다. 도윤은 눈을 의심했다. 1978년 경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당시 남현식은 핵심 전기 안전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다. 하지만 1980년 발생한 대형 사고로 동료 기술자 3명이 사망하면서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났다. 손이 떨렸다. 이후 그는 자취를 감췄고 업계에서는 전설의 기술자가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부산 산복도로에서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5년간 남현식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그를 국가무형문화재 전기기술 보유자 후보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남현식은 모든 접촉을 거부해왔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며칠 전 부산 폭설 당시 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남현식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남현식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청년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윤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 외로운 전파상 할아버지가 전설의 기술자? 한국 전력 산업의 개척자?
믿을 수 없었다. 편의점을 나섰다. 동네는 이미 난리였다. 남일 전파상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대. 세상에, 우리 동네에 그런 대단한 분이. 그럼 그 청년이 구조한 거잖아. 누구야?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도윤은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전파상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 남현식 선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 면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할아버지, 왜 숨어 사셨던 거죠? 오후가 되자 기자 한 명이 도윤을 발견했다. 저기, 혹시 이도윤 씨 아니세요? 예, 맞죠? 남현식 선생을 구조하신 분. 순식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도윤 씨,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전신주에 직접 올라가셨다면서요? 국가기능장 시험도 포기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도윤은 당황했다. 저는 영웅이십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영웅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목숨을 거셨잖아요. 그건 시험도 포기하시고 남을 구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골목으로 도망쳤다. 숨이 찼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들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모두 언론사, 방송국, 인터넷 매체. 도윤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봤다. 전파상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계셨다. 할아버지, 힘드시겠다. 저녁이 되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도윤 씨, 부산일보입니다.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도윤 씨,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남들이 억울해지거나 과대평가되는 건 싫습니다. 도윤이 문 뒤에서 말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기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체 왜 이렇게 됐지? 난 그냥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밤 10시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다. 전파상으로 향했다. 가게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남현식이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방, 오래된 가구들. 할아버지가 차를 내왔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신문 봤나? 예.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다 옛날이야. 까마득한 옛날. 할아버지, 왜 숨어 사셨어요? 남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긴 이야기지. 듣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일 다시 오게. 이야기해 주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걸까?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아직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다시 전파상을 찾았다. 기자들은 아직도 간간히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산했다.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옥에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할아버지는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다. 흑백 사진들. 젊은 시절의 남현식. 1978년이었지. 내 나이 25. 나는 전기가 좋았어. 가난했지만 기술은 독학으로 배웠지. 사진 속 청년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울산공업단지 건설 현장에 갔어. 그때 이 친구들을 만났어. 다음 사진. 3명의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김성우, 박재혁, 이종민. 내 동료이자 형제 같았던 친구들이야. 할아버지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다. 1980년 봄, 경주 원자력 발전소 전기 시스템 점검 작업. 내가 책임자였어.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내가 배선 점검 확인을 잘못했어. 전류가 차단됐다고 착각했지. 김성우가 먼저 들어갔고, 감전됐어. 다른 2 친구가 구하려다 함께 돌아가셨군요. 그래. 셋 다. 침묵이 흘렀다. 내 판단 착오였어. 조사 결과도 그랬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직위도 명예도. 할아버지가 앨범을 덮었다. 친구들 가족을 찾아가 무릎 꿇었어.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었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여기로. 응. 모든 걸 버리고 이 산복도로로 왔어. 전파상을 열고 작은 것들이나 고치며 살았지.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도윤을 바라봤다.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눈 속에서 날 살렸어. 목숨 걸고. 저는 그냥. 아니야.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나를 살린 게 아니야. 자네가 잊힌 기술을 살렸어. 기술은 돈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려고 쓰는 거야.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걸 잊었어. 기술이 사람을 죽였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자네가 보여줬어. 기술은 여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도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알아. 내 책임이었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자네 덕분에. 도윤은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기술을 뭐라고 생각했던가? 가난을 벗어나는 수단. 돈을 버는 도구. 신분 상승의 사다리.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저는 지금까지 기능장 자격증을 따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다. 할아버지를 구한 날, 시험 못 본 거 후회했어요. 솔직히, 왜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해. 자네 인생이잖아.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기술을 이기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술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기술을 놓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도윤아, 자네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전신주에 올라갈 때. 예. 자네는 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야. 자격증 때문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려고 올라간 거야. 도윤은 깨달았다. 그게 진짜 기술이구나. 맞아.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예.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자네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뭘? 진짜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남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르쳐? 예. 할아버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가르쳐 주지. 내가 가진 거 다 전해주지. 도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산복도로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희망처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전파상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낡은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이 부품을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와, 대단하세요. 50년 하면 누구나 이렇게 돼. 둘은 웃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기 맞습니다. 남일 전파상. 차량 먼저 세우고 경호팀 배치하세요. 도윤이 창밖을 내다봤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뭐지? 할아버지도 창밖을 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가게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양복, 위험 있는 표정. 뒤따라 수행원들이 들어섰다. 남현식 선생님 맞으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문화재청장 강민호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문화재청장?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슨 일로? 오랜 시간 찾았습니다. 선생님을 뵙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강민호 청장이 말했다. 선생님, 국가무형 문화재 전기기술 보유자 지정권으로 왔습니다. 나는 거절했네. 여러 번. 압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청장이 도윤을 바라봤다. 이 청년 때문입니다. 예. 도윤은 당황했다. 청장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이도윤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만.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 앉았다. 청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현식 선생님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전기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스스로 은둔하셨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선생님을 5년 전부터 추적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술을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접촉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 기술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시면서요. 도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우리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선생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청장이 미소 지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요? 도윤이 물었다. 이도윤 씨, 당신이 폭설 속에서 남 선생님을 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전기를 복구했다고요. 그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 선생님이 왜 아직 살아계셔야 하는지. 청장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남 선생님의 기술은 아직도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은 당신이었습니다. 청장이 서류를 펼쳤다. 남현식 선생님, 이제 받아주십시오. 국가무형 문화재 지정을. 그리고 당신의 기술을 세상에 나눠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네. 선생님,
세 사람이 죽었어. 내 실수로. 선생님은 40년을 속죄하셨습니다. 이제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청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기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도윤 씨 같은 젊은 기술자들이. 할아버지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받으세요. 할아버지 기술은 세상에 필요해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겠네. 받겠네. 청장이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도윤에게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도윤 씨,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저요? 봉투를 열었다. 국가기능장 특별심사 추천서. 이게, 당신은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실전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용기를. 청장이 설명했다.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천합니다. 특별심사를 통해 기능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다. 정말, 정말입니까? 예.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실기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청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새 출발을 하시는 거네요. 할아버지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이 늙은이한테 제자가 생겼네. 할아버지. 도윤아.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기술은 배웠으면 써야지. 널 위해 써봐라. 예, 할아버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사람을 위해서. 예.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장 일행이 떠나고 전파상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도윤은 마주 앉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예, 할아버지. 열심히 하자, 우리. 예.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빛. 작업대 위에 낡은 라디오에도 햇살이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라디오 스위치를 켰다. 치지직 잡음 끝에 음악이 흘러나왔다. 부드러운 트로트 선율. 이 노래, 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야.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도윤도 함께 음악을 들었다. 낡은 전파상 안. 노인과 청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서울에서 돌아온 도윤은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다. 국가기능장. 특별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합격했다. 삼복도로 골목을 걸어 올라갔다. 하지만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남일 전파상 간판은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삼복도로 전기기술 보존관 마이너스 남현식 명장 기념관. 깨끗하게 단장된 건물. 유리창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안의 모습은 여전했다. 낡은 작업대, 오래된 공구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 도윤이 왔구나. 남현식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합격했습니다. 정식 기능장이 됐어요.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멋있네요. 그래, 정부에서 지원해줬어.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서 교육관으로 쓰라고. 작업대 한켠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남현식, 그리고 3명의 동료. 할아버지, 사진 걸으셨네요. 응.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어. 성우, 재혁, 종민이. 이 친구들도 기억되어야 하니까. 도윤은 사진에 고개 숙여 묵념했다. 그들도 좋아할 거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 할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부터 첫 수업이야. 준비됐나? 예. 오후 2시. 보존관 문이 열렸다. 동네 청년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남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도윤 기능장님도 안녕하세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기능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요. 수업이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칠판에 전기 회로도를 그렸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지. 청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전기를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마. 할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도윤이 실습을 도왔다. 여기 이 배선을 조심히 연결하면. 와, 불이 들어왔어요. 잘했어요.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보존관에 가득했다. 저녁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할아버지와 도윤은 작업대를 정리했다. 피곤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힘이 나는구나.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어. 혼자 숨어 살면서 매일 후회했지.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예. 자네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이 순간을 위해서.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평생 돈만 쫓아다녔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윤아. 예. 우리 함께 가르치자. 진짜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예, 할아버지. 밤이 되었다. 삼복도로 전체에 불이 켜졌다. 가로등, 집집마다의 창문, 그리고 보존관의 따뜻한 불빛. 도윤은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다. 할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빛도 그랬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산복도로가 되어줄 차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동네 할머니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전등이 안 들어와. 좀 봐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지금 가볼게요. 도윤은 공구 가방을 메고 할머니를 따라갔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이제 알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할머니 집에 들어가 전등을 점검했다. 여기 퓨즈가 나갔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다, 도윤아. 천만에요, 할머니. 전등을 고치자 방안이 환해졌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도윤이야. 이제 기능장이라며? 대단해.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보존관을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다. 여전히 작업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함께였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아직도 일하세요? 오, 도윤아. 내일 수업 자료 준비하고 있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둘은 나란히 앉아 작업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보존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삼복도로 골목 끝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 그 빛은 멀리까지 뻗어나갔다. 어둠을 밝히며, 희망을 전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전기라면 사람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빛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도윤처럼 여러분이라면 그 밤 전신주 아래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끝나지 않은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